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학대는 멍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뼈가 부러지지도 않고 그 어떤 흉터도 남지 않아요. 멍들고 부러지고 구멍이 생기는 것은 피해자의 내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대외적으로는 좋은 모습, 선한 이미지를 보이면서 뒤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학대합니다. 피해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혼란스러워하다가 이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나르시시스트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서 다시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다 보면 나르시시스트와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변할 가능성이 없으니 반드시 헤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도 변화가 가능하니 헤어질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연락을 끊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 건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심리적 학대에 관한 한 가장 많은 연구와 상담을 해온 것으로 손꼽히는 심리치료사가 있습니다. 바로 샤논 토마스인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나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심리적 학대자와 연락을 끊는 것만이 진정으로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에 진력이 나려고 한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며 잘못된 의견이다. 자신과 매우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투사하는 것이다. 생존자는 스스로 모든 선택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헤어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나르시시즘에 대해 공부하지만 사실 모든 피해자들이 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죠.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케이스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을 한마디로 일반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복과 치유에 있어서 개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과 손자가 있는 사람이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에 비해 한 집에 살지 않는 연인과 연락을 끊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합니다. 똑같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대상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케이스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하죠. 5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는 것과 동업자가 나르시시스트여서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친척들을 보지 못하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아서 헤어지기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고 나르시시스트와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펴 드려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진다든지 엄청난 보복에 대비할 자신이 없다든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헤어지는 과정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버겁게 느껴진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관계에 다 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의 상황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 좋은 전문가를 만나 상담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감정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오랜 시간 나르시시스트와 만나면서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그 관계를 끊지 않고도 치유될 수 있을까요? 샤논 토마스에 의하면 확실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 접촉을 계속하면서도 치유가 가능하며 그런 식으로 치유에 성공한 케이스를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다고 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지나야만 하죠. 그렇지만 나르시시스트와 연락을 끊는 것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곁에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쉬운 길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을 결정하든 힘든 상황을 반드시 거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접촉하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서적 거리 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서적 거리두기를 통해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보호하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게 되죠. 정서적 거리두기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와 접촉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마음 자세에 있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정서적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반복해서 들으셔서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행동 패턴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이 정서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서적 거리두기를 할 때 어떤 방법이 좀 더 효과가 있을지, 또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에 정서적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혼자 생각만으로 헤쳐나가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수도 없이 시도하고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어야만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정서적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식의 노력이 왜 필요하냐,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냥 헤어지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며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여러 방법들을 알려드리지만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실천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족이 아니라면 반드시 헤어지시고, 만일 가족이거나 헤어지기 힘든 경우라면 제 채널의 여러 대처법 및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에 대한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특히 저는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를 하고 있는 경우, 아직 결혼 전이라면 가차없이 헤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족인 경우, 그리고 헤어지기 힘든 상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과 다음 시간의 영상 내용이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